예,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고소설의 작자와 독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소설 비평론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고소설 비평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소설 비평론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냐면 194페이지죠. 194페이지부터 오늘 217쪽까지 이제 할 겁니다. 194에서 217쪽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페이지부터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셨죠? 194페이지. 자, 서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194쪽에 이제 보시면 이 서론에 이제 보면 이 우리가 이제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야 된다. 특히 이제 금오신화가 나오죠. 네 번째 줄에 금오신화. 이 금오신화는 김시습의 한문 소설이죠. 한문 소설. 근데 이제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고 보통 평가를 받아요. 금오신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조의 소설가는 한 10줄 정도 내려가면 이 소설관이 당연히 뭐예요? 이 소설에 대해서 뭐 배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설을 이건 별 영향가 없는 거니까 배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 소설은 뭐 배격을 할 필요가 없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런 것도 공부를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95쪽을 보시면 195쪽에 소설이라는 것은 원래 하찮은 이야기다. 둘째 줄에 있어요. 195쪽에 둘째 줄에 보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찮은 이야기다 이런 말 나오죠. 장자의 외물에서 소설을 꾸며 벼슬을 구하는 것은 큰 도리에 이르는 것과 거리가 멀다. 이런 말 나오죠. 소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폐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나왔죠. 그 여론조사하는 관리들이에요. 폐관. 거기 넷째 줄에 여론조사 하는 관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폐관에서 나왔다는 거죠. 거리에서 이야기하고 골목에서 말하는 것을 이제 듣고 이제 뭐 이렇게 전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폐관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소설의 이제 기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소설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다음 달락있죠. 통용이 되었고 특히 이제 뭐 여러 작품이 있죠. 파한집이나 보한집. 그러니까 파한집은 뭡니까? 파한집. 한가로움을 깨뜨린다는 뜻이에요. 파한집이라는 게. 한가로움을 깨뜨리는 책이고 보한집은 파한집을 내용을 보충했다. 보한집이죠.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수강의 지봉유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지봉유설 할 때 유설은 뭐냐면 유설이라는 것은 그 백과사전이라는 뜻이에요. 지봉유설이라고 할 때 유설이란 말은 뭐냐면 써놓으세요. 백과사전을 지봉유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소설의 범주를 이제 포괄적으로 잡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금오신화에 대한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오죠. 여기 이제 한자들이 막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한자들 나오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196쪽. 그래서 세상에 없는 책, 풍류기와 금오신화를 말한다. 이런 말 나오죠. 인간 불견서라고 나왔잖아요. 거기 한자 인간 불견서 할 때 인간이라는 것은 거기 지금 196쪽이에요. 이때 인간은 인간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책이다. 풍류기와. 그러니까 바람 풍자에 흐를 유자죠. 기이한 이야기. 그러니까 바람이 흐르는 듯한 기이한 이야기란 뜻이죠. 그런 김시습이 대구에 이제 금오산에 가서 쓴 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등신화를 본받았는데 여섯째 줄에 이 전등신화라는 거 뭐냐면 심지를 자른다는 거예요. 심지를 자르다. 그러니까 너무 이야기가 재밌어서 그 심지를 자르고 또 그 책을 읽는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세상의 교화에 관계되면 괴이에도 무방하고 사건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허탄해도 기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전등신화 후라고 나왔죠. 거기 그 한자 보면 제전등신화 후 있죠. 제전등신화 후. 거기 전자가 바로 이렇게 앞전자 밑에다가 칼두자가 있잖아요. 이게 심지자를 전자예요. 심지자를 전자. 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엄연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밑에 단락에 엄연순 있죠. 이거는 이제 조선 중종 때 송세림이 지은 음담패설집이에요. 조선 중종 때 송세림이라는 사람이 지은 음담패설집. 그러니까 이 엄연순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잠을 제어하는 통제하는 방패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너무나 재밌어갖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게 엄연순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196쪽에 마지막 단락에 둘째 줄에 골계 소설 나오죠. 이 골계라는 건 뭐냐면 해학 플러스 풍자 이 소설.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을 골계라고 하는 거예요. 해학 소설과 이 풍자 소설이 같이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둘째 줄에 보면 조선의 전기의 유학자들은 197쪽입니다. 이 소설에 대해서 어때요?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나오죠. 소설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소설을 좋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소설을 상당히 나쁘게 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설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말은 소설에 대해서 나쁘게 봤다. 좋게 보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여러분 책으로 이제 가서 그 197쪽을 보시겠습니다. 197쪽을 보십시오. 자, 197쪽에서 이제 보면 이 조선 전기의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이죠. 소설과 관련된 사건은 채수의 설공찬 환원전이죠. 그러니까 환원이라는 이 설공찬 환원전은 뭐냐면 일종의 빙의 현상이라고 써놓으세요. 빙의. 다른 사람의 이제 막 얼굴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 있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수가 지은 소설은 한문과 국문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두루 읽히게 되었고요. 이 작품이 윤회 화복기설이라고 나왔죠. 윤회는 바퀴처럼 굴러간다는 거죠. 화보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공찬 한원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설공찬 한원전이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거기 보면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채수가 지은 것은 황탄하고 불경한 책으로 듣는 사람의 귀를 미혹시키거나 죽음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임금이 듣지 않고 파직시키는 것으로 그쳤다. 이렇게 나오죠. 내용 자체가 이런 빙의 현상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기 소설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소설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좋지 않게 봤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인용문 밑에 보면 김수종 나오죠. 소설 기양 나오죠. 기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주를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 기양의 뜻. 뽐내려고 하는 기술. 뽐내려고 하는 기질. 이걸 기양이라고 그래요. 즉 인간의 본능적 표현 욕구에 산물로 본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밑줄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자, 거기 그 199쪽을 보세요. 첫째 줄. 199쪽을 넘어왔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첫째 줄에 당대 현실과 거기서부터 밑줄 쫙 치세요. 보았다까지. 보았다. 당대 현실과 모순되거나 시대를 진지하게 그 고뇌한 인물들이 소설에 뜻을 붙이는 것을 보았다. 이런 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근심이라든가 이런 걸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9쪽에 이제 조선 후기의 소설관으로 가보면 배경론 나왔죠? 배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설을. 자, 그래서 거기 199쪽에 인용문 바로 윗줄에 밑줄 치세요. 199쪽에. 소설을 배격한 첫째 이유는 소설의 사실과 다른 허구라는 점이다. 허구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픽션이라고 하죠. 픽션. 허구라는 게 픽션이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 소설 잡기가 이제 상당히 이제 거기 나오죠. 그 인용문의 200페이지에 귀신이나 괴이하고 허탄한 이야기 아니면 남녀가 만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상당히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200페이지를 보면 200페이지 인용문에서 세 줄 내려가 보세요. 세 줄 내려가면 첫 번째 인용문에서 그 세 줄 내려가면 이런 말 있죠. 유교적인 합리주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비출 수밖에 없다. 자, 여기다 비춰주세요. 유교적인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자,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배격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거기 바로 밑에 있죠. 소설이 풍속을 어지럽히고 세도를 위축하게 한다. 세상의 도를 위축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우도 이제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설이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201쪽에 여섯째 줄 정도 보세요. 201쪽. 201쪽 여섯째 줄 정도 가면 말하자면부터 밑줄 주세요. 국가의 중요한 인식 자원인 지식인들이 소설에 빠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인식이다. 이런 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상당히 이제 이런 소설의 배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했다는 거죠. 안주 소설에 대해서. 자, 202쪽으로 넘겨보세요. 202쪽 넘기면 202쪽입니다. 거기 세 번째 줄 또 밑줄 쓰세요. 조선 후기의 소설의 배격이 가장 극명히 드러난 사건은 정조에 의해서 문체 반정이다. 맞죠? 그러니까 문체 반정이라는 것은 문체를 바로잡자는 뜻이에요. 문체를 바로잡자. 반정이라는 게. 잡지 않은 운동. 그래서 이제 이 정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조가 연암 박지원을 상당히 비판해요. 왜냐하면 박지원은 양반인데 상당히 양반이면서도 양반을 비판하고 이런 글을 상당히 좀 뭐랄까요. 풍자적인 글을 많이 쓰니까 비판을 많이 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 인용문 밑에 보면 소설 인재. 자, 이때 인재는 뭐냐면 사람의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재앙. 으로 봤다는 겁니다. 소설에서 사람의 재앙이다.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다는 거. 그러니까 소설을 안 좋게 봤다 이런 이야기죠. 그 밑에는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와요. 뭐 여러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냥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소설의 효용론적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자, 205페이지를 보시면 효용론적 관점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자, 효용론에 쓰세요. 그래도 소설은 쓸만해. 이게 효용론적 관점이에요. 그래도 소설은 쓸만해. 효용론적 관점이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죠.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소설의 결구가 갖는 권선징악, 사필규정. 그러니까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 일은 반드시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이런 것이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소설의 효용론이라는 거죠. 소설의 효용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 자, 이거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그 효용론은 뭐 같냐? 소설은 옹호론과 같아. 옹호론과 같겠죠? 그러니까 이 효용론은 뭐냐? 교화. 가르쳐서 교화에 이용할 수 있고, 심심한 것을 깨뜨려.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은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어요. 소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설의 어떤 그 문학적인 측면을 본다면 허구성이 있죠. 허구성 같은 경우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긍정을 해요. 긍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소설, 문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긍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소설 옹호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205쪽에 밑에서 세 줄 위로 올라가면 이런 말 있죠. 이처럼 다음에 밑줄 쓰요. 도덕적 교화의 관점에서 소설을 긍정하는 태도는 효용론적 문학관의 일종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게 효용론적인 문학관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겨보시면 206쪽에 두 번째 인용문 바로 밑에 보면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염력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나왔죠. 감염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감염력이라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 무슨
뭐 오염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힘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의 감염력입니다. 무슨 병원균에 오염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필 기정, 그 다음에 권선징악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의 허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208쪽으로 넘겨보세요. 208쪽. 208쪽을 넘기면 이 소설의 이제 허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용어가 바로 빈공착용이에요. 208쪽의 마지막 단락이 둘째 줄. 빈공착용 내무청색. 빈공착용. 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텅 빈 것에 의지해서 텅 빈 것에 의지하여 그림자를 잡는다. 그림자를 잡음. 이걸 빈공착용이라고 그래요. 빈공착용. 자, 써보세요. 텅 빈 것에 의지하여서 그림자를 잡는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가어 착공이란 말도 있죠. 다 같은 말이에요. 착공, 구어도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 텅 빈 것이 뭐냐? 이게 허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텅 빈 것이 뭐냐? 허구다. 허구가 영어로 뭐냐? 픽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 것을 삼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 그 209쪽에 여덟째 줄 정도 내려가 보세요. 여덟째 줄 209쪽에 보면 소설이란 허구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인식이 배면에 깔려 있다라고 나오죠. 그게 중요합니다. 소설이라는 것은 허구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설의 현실 반영 211쪽을 펴보세요. 211쪽. 211쪽을 펴시면 소설의 현실 반영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211쪽에.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첫째 줄에 밑줄 치세요. 소설을 현실적으로 총체적으로 반영하는데 현실을 있어서는 다른 문학 갈래에 비해 월등히 우월하다. 소설이라는 게 우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거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하나 둘셋 다섯째 줄 내려가면 소설이 발행하게 된 원인도 궁극적으로는 삶의 구체적 현실을 다면적 관점에서 핍진하게 그릴 수 있다. 나왔는데 이 핍진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핍진. 이 말 좀 말이 어려워요. 진실에 가깝다. 가까워진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설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실에 가까워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기 그 212쪽을 보면 212쪽에 인용문에서 세 줄 내려가면 소설의 현실 반영 밑줄 써요. 소설의 현실 반영. 소설이 현실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설은 현실을 반영한다.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문학에서 보면 반영론이라고 하는 거죠. 소설이 현실을 반영한다. 반영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이야기로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월당에 또 이야기가 나오죠. 매월당. 거기 213쪽을 보세요. 213쪽. 213쪽. 거기 이제 보면 매월당은 그 뭡니까? 매화와 달을 좋아했다는 거죠. 김시섭이. 그래서 이제 매월당이 좋을까? 제 전등신화 후, 전등신화를 쓰고 난 이후라는 뜻으로 이 쓰인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 개연성이란 말이 나와요. 거기 그 보세요. 쭉 내려가다 보면 그 쭉 내려가다 보면 한 다섯째 줄에 이 작품에 나타나는 몽조 등장인물의 기이함. 몽조라는 것은 꿈의 조짐이라는 뜻이에요. 몽조 있죠. 거기 213쪽에 한 일곱째 줄에 등장인물의 기이한 만남이 허황한 것이라기보다는 있을 법한 일이다. 삶의 개연성이다 이런 말 나오죠. 자, 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개연성.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나오죠. 자, 5번이 이제 그런 이 소설의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상당히 좋은 쪽의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게 하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213쪽의 그 마지막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213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거기 이제 밑에서 한 5째 줄에 이제 옹호하는 주장이 있다 이런 말 나오고요. 사만의열녀 전서. 사만의열녀전은 김소행이 지은 한문 소설인데 경북 선산에 있던 실제 있었던 향랑의 사건을 소설화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김매순과 김소행이 안동 김씨 세도 집안의 문인이었는데 서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난 문제, 글재주가 있어도 당대에 넘겨보세요. 쓰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만의열여전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그 쓰고 싶은 말들을 그렇게 이제 소설로서 쓰게 되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215쪽으로 넘어가서 215쪽을 보십시오. 215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겨야 된다. 이게 이제 청운의 꿈. 청운의 꿈이라는 것은 높은 벼슬을 한다는 뜻이에요. 청운이랑 푸른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배군이죠. 벼슬 하지 않는 거예요. 벼슬 하지 않는 거. 청운은 벼슬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을 이제 사라진 뒤에도 소설로서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관직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소설로서 내 생각하는 것들을 성취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뒤쪽으로 넘기시면 자, 216페이지 넘겨보세요. 216페이지 넘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설의 구성론, 거기 세 번째 단락이죠. 소설의 구성론에 관한 비평도 관심을 끈다는 거죠. 자, 수산 광활루기의 평자가 광활루 기서에서 나해벗 수산 선생이 일찍이 문장법을 논하여 말했다. 문장은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금강산을 그리는데 바로 만이천봉을 그리는 게 아니고 동해를 그리고 바다 위에 여러 봉우리를 그린 다음에 물가도를 그리고 숲속에 절간을 그리고 구름 속 암자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로봉 한 봉우리를 천암만악. 천개의 그 천암만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 개의 바위와 만 개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천암만악이란 말이 좀 어려워요. 천 개의 바위, 만 개의 골짜기 사이에 우뚝하게 그리면 이것이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217쪽의 둘째 줄에 소설의 인물론, 성격론, 비평적 관심도 있었다. 그래서 그 광활루기 육해에서 소험주의는 부용에게는 부용의 심사가 있고 생각이 있고 모란에게는 모란의 생각이 있다. 월매에게는 월매의 생각이 있고 기만에게는 기만의 생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니까 서로 답습하지 않고 이제 자기의 어떤 생각을 쓰는 거 이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2장 고소설 비평론에 대한 설명을 쭉 한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전반적인 이제 비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뭐 그것까지를 뭐 공부를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셔도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는 데는